시작을 한 건데 항상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도 장갑에는 크게 앞에 고무면이 달려있는 장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장갑 여기도 고무면이 있죠. 하지만 이게 없는 장갑도 있어요. 그냥 하얀 목장갑은 뭐가 문제가 되냐, 실밥 같은 것들이 전동 공구에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고무면이 있는 장갑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도 착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고글들이 있습니다. 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목줄을 할 때는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자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비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뭐가 많으면 안 돼요. 스카프를 메고 한다던가 작업을 하는데 이러다가 전동 공구를 잘못 사용하면요 생명의 지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심플한 복장으로 작업을 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조각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시작과 끝 정리가 작업의 적어도 3분의 1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작업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비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가. 특히 이러한 전동 공구들은 남아있는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 체인소처럼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한참 사용하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바이스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끌질이 편한데 이것이 만약에 바이스가 풀려 있다. 작업대 위에 놓고 끈질할 수가 없거든.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바이스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목조 작업을 할 때는 이 바이스는요, 홈이 아니고 필수적인 장비들이에요. 바이스도 길이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지금 학과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아야죠. 먼지 청소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이니까 여기 컴프레셔로 일단 불고 청소기로 빨아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만 좀 잘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실기실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판재에 정사각형의 구멍을 뚫고 싶다. 여러분들은 판재 가운데 뚫는 정사각형을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이냐. 이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공구 없이는 잘라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끌로 쳐서 한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때는 직소라고 하는 개인 장비를 쓰는데요. 이 직소는 아마 개인 장비도 있고 학교 장비가 있을 거예요. 직소를 지금 사각형을 여기 제가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정사각형을. 일단은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각형을 안쪽을 쓰고 싶다 그러면 밖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바깥에 이 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안쪽에 뚫어서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직소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두께보다 훨씬 높은 구멍을 뚫어서 직소도 역시 직선 운동밖에 안 돼요. 근데 직소의 장점은 날이 두께가 폭이 좁기 때문에 곡선 유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장은 원래 직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직선이 되게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다 중간에 끝냈죠.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세워야 돼요. 장비를. 계속 하면서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일단은 세우고 나서 나를 다시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원을 끄는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이 네 면을 다 썰어내면 직선으로 안에 있는 사각형이 빠져나가겠죠. 네. 그리고 지금
물론 컷소라고 하는 것도 이 장비로 가능합니다. 이 직소는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컷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손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손톱을 하는 것처럼 같이 쓸 수 있는 장비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작은 커터는 저 큰 컷소하고 똑같은 용도로 쓰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판재를 오려낼 때 쓰는, 저기에다 판재를 오릴 수는 없잖아요. 저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위에서, 판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이 안전판을 여러분들이 제거하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동으로 썰 때 본인이 그 대신에 이걸 할 때는 사전에 라인 작업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만큼을 잘라내겠다. 여기 보면 앞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자, 여기 대고 스위치를 놓으면은 잘릴 나무에다가 이걸 대고 놓으면 튀겨요, 장비가. 왜? 너무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회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장비를 쓸 때는 사실은 두 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 한 손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앞부분을 잡던가 해서 이거 지금 누가 장비를 날 자체가 여기보다 훨씬 얇은 거를 써야 되는데 이 날에 따라서로 얘가 잘라낼 수 있는 두께가 있거든요. 한 판에. 이건 지금 너무 얇아서 안 잘라지는 거야. 약간 두꺼운 날을 써야 돼. 앞에 날 촉이 두꺼운 거 계속 물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장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조 그러면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장비들이 이 체인소인데, 우리 학사 과정에서 이 체인소를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한 사이의 나무를 이 체인소를 썼다가는 한 10분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체인소를 쓰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탁구에서 보통 쓰는 이 작은 체인소인데요. 아마 이 체인소도 사고가 많이 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전 점검을 안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모든 체인소는 스위치가 있고 안전장치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누르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만 누른다고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두 가지를 동시에 먼저 작은 스위치를 누르고, 물론
이 장비를 오래 쓴 사람들은 이 장비 하나만 갖고도 인체 정도를 깎아내요. 왜? 켜거나 자르거나 구멍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장비를 많이 써본 사람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역시 저 커서처럼 직선으로 켜거나 자르는 것만 가능하다. 뭐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뚫는 건 절대 안 된다. 왜? 날이 이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위에 면은 이 날을 대야 되고 아래 면은 이 날을 대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하면은 이 손에서 달아날 수가 있어요. 장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체인소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의 일종의 텐션이 중요한데요. 모든 날은 텐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날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잡혀 있느냐 그거를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수치가 있죠.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텐션을 조정하는 이 두 개의 밸브가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텐션이 바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을 들어서 너무 팽팽할 때는 이게 들리지조차 않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들려야 돼요. 살짝은. 들리는데 또 너무 많이 들려서 아래 날이 바깥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목조실을 자주 이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조각이 됐던 어떤 그 입체 작업을 하던 목공이 사실은 베이스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목공이 가장 빠르고 쉽기 때문에 다른 철조라던가 석조보다 훨씬 빠르죠. 속도가. 그리고 손에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이 통나무 하나를 이제 절단면을 내는데 사실 장비를 쓰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위험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첫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장비를 이 자르고자 하는 나무에 대고 스위치를 놓으면 이건 튕기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가는 쉽게 절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단면이 이 상태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걸 들고 절단면을 저 벨트 샌더에 가서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면이 잡히죠. 근본적으로 제공받는 나무에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기본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이 공구를 다 사용하면은 커다란 덩어리에서 1차적인 매스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빠를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수업 시간에 조교 선생님하고 선생님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겉에 커다란 덩어리는 다 떨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망치는 고무망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고무망치에 장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망치를 선택할 때도 깎아내는 나무의 경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주 단단한 경도의 나무들, 하드우드들은 이 고무망치로 잘 안 돼요. 그때는 이 하드한 나무망치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나온 망치를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다루기는 쉽지 않을까. 이거 한번 와서 들어봐. 이 토르의 망치처럼 생겼는데, 어때? 이걸 휘둘릴 수 있겠어? 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나무 망치, 하드우드, 소프트한 나무 이렇게 두 개 사용하고요. 끌은 평끌하고 둥근끌. 아마 이 정도의 큰 둥근끌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작업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작업을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의 이 정도의 끌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끌들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날 관리를 어떻게 하냐예요. 아무리 좋은 끌도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은 아마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조를 하는 사람들은 옆에 이러한 숫돌을 넣고 이 안에는 물을 넣고요. 이거는 마른 날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을 적셔서 일종의 물로 평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둥근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수업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전달하겠지만 사실은 요즘 유튜브에 날을 세우는 법, 조각하래 전부 나와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할 필요도 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좋은 점은 뭐냐? 조각하기 좋은 나무에 대한 소개도 잘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행나무가 조각하기 좋은 나무다라고 알고 있죠. 이유는 결이 적고 나무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 끌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 공구 그리고 아이디어를 위에 그려놓고 커다란 양을 떨어낼 때 그럴 때는 체인 토프와 그 다음에 코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핸드그라인더에 그 앞에 샌더를 담아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소개가 안 돼 있는데 만능 조각기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왜 안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과에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 만능 조각기는 그것 일종의 핸드 그라인더에 이제 같은 작용을 하는 건데 앞에 날이 돌아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그 회전 대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작업이.